여러분 혹시 한 기업의 분기 매출이 무려 43%나 폭등하면서 막 축포를 터뜨리고 있는데 바로 길 건너편 상가에서는 그 회사의 최신 부품 가격이 단 일주일 만에 30%나 폭락하고 있다면 이거 믿으시겠습니까? 아니, 사실 상식적으로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상황이죠. 보통 하나의 거대한 산업군이 막 호황을 마주하면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다 같이 오르고 또 불황이면 다 같이 떨어지는 그런 방향성을 보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오늘 저희가 깊게 파헤쳐 볼 2026년 상반기 메모리 반도체 시장 분석 자료들이 정확히 이렇습니다. 지금 이 산업은 문자 그대로 두덩강이 나서 찢어지고 있어요. 네, 완벽하게 쪼개졌죠. 한쪽은 수요가 너무 폭발해서 공장을 24시간 돌려도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데 또 다른 한쪽은 재고가 악성으로 쌓이면서 가격이 막 무너져 내리고 있거든요. 저희가 여러 분석 보고서랑 현장 공급망 데이터를 쫙 취합해 보니까 이 모순적인 상황의 실체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비유하자면 한쪽 엔진은 AI라는 로켓 연료로 터질 듯이 돌아가는데 다른 쪽 바퀴는 덜컹거리는 브레이크가 걸린 롤러코스터에 타 있는 느낌이랄까요? 정말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 상황을 단순히 요즘 반도체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런 단편적인 뉴스로 소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거대한 인공지능 수요라는 기회하고 일반 소비재 시장의 침체라는 아주 치명적인 리스크가 하나의 시장 안에서 정면 충돌하고 있는 굉장히 기형적인 현장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이 주식 트레이더시든 IT 기기에 관심이 많은 얼리 어답터시든 혹은 세상을 움직이는 산업의 흐름을 읽고 싶은 분이든 이 상반된 두 흐름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작동 원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이번 집중 탐구의 핵심 미션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완벽하게 아껴드릴 핵심만 담았습니다. 자, 그럼 일단 그 축포를 터뜨리고 있다는 화려한 파티장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숫자를 보면 약간 좀 압도적이에요. 네, 엄청나죠. 2025년 4분기 지표를 보면 삼성전자가 매출을 전분기 대비 43%나 끌어올리면서 시장 점유율 1위를 탈환했습니다. 그리고 낸드 플래시 쪽 지표를 봐도 15개월 연속으로 가격이 막 오르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심지어 2020년 3월 기준으로 어떤 특정 범용 부품 가격은 한 달 만에 무려 40%나 뛰었거든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아니 도대체 반도체 제조사들이 뭘 어떻게 했길래 한 분기 만에 매출이 40%씩 뛰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건가요? 갑자기 공장을 2배로 늘린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이제 공장을 단기간에 늘리거나 칩을 2배로 더 많이 팔아서 만들어진 숫자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제조사들이 누리고 있는 이 유례없는 호황의 본질은 가격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어떤 통제력을 확보했다는 데 있습니다. 아, 통제력이요? 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막 짓기 위해서 고성능 메모리를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시장에서 싹 다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자료에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그 HBM이나 LPDDR5X 막 이런 복잡한 용어들이 바로 그 진공청소기에 빨려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들인가 보네요. 네, 정확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집에서 흔히 쓰는 데스크톱이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랑 구조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길래 그렇게 비싼 건가요? 데이터가 이동하는 차선의 수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AI 연산은 정말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찰나의 순간에 막 넣고 빼야만 가능하거든요. 엄청 빠르게요. 네네. 그래서 기존의 일반 메모리다 왕복 4차선 도로라면 HBM, 즉 이 고대역폭 메모리는 100차선, 200차선짜리 초고속 고속도로를 층층이 아파트처럼 쌓아올린 구조예요. 와, 아파트처럼요? 100차선을요? 그렇죠. 그리고 LPDDR5X 역시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빠르면서 전력 소모는 획기적으로 줄인 최고급 칩이고요. 아니, 도로를 그렇게 막 넓게 뚫고 위로 쌓으려면 당연히 기술력도 필요할 거고 공사비도 엄청나게 들겠네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성능 제품들의 ASP, 그러니까 평균 판매 가격이 일반 범용 메모리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어요. 흥미로운 점은 과거에는 고객사들이 칩 가격을 막 10원이라도 더 깎으려고 반도체 회사들끼리 경쟁을 막 붙였다면 지금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아, 지금은 챗 GPT 같은 AI 서비스를 하루라도 빨리 굴려야 하니까 그런 거군요. 네, 그러니까 제조사한테 찾아가서 얼마를 부르든 무조건 살 테니까 제발 물건만 공급해달라 이렇게 애원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단순한 호황이 아니라 경쟁 구도의 근본적인 재편인 거죠. 공급자가 시장의 운전대를 완전히 틀어주고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철저한 공급자 우위의 구조가 완성된 겁니다. 자, 이걸 한번 풀어보죠. 자료 분석 내용 중에 등장한 마이크론의 파격적인 행보가 딱 이 맥락에서 나온 거였네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그 주요 메모리 기업인 마이크론이 2026년 2월에 자사의 소비자용 PC 메모리 브랜드인 크루셜 사업을 철수하겠다. 이렇게 폭탄 선언을 했거든요. 아니, 크루셜이면 PC 조립 좀 해본 분들은 다 아는 엄청난 점유율의 국민 브랜드잖아요. 그렇죠. 엄청 유명하죠. 근데 이 엄청난 소비자 시장 파이를 스스로 걷어찬다는 게 저는 처음에 선뜻 이해가 안 갔거든요. 일반 PC용 메모리 팔아서 버는 돈도 꽤 쏠쏠할 텐데 말이죠. 그게 마이크론의 입장에서는 아주 치밀하고 합리적인 자원 재배치 전략이거든요. 비유를 하나 들어보자면 주방 요리사와 불판의 개수가 한정되어 있는 어떤 초고급 레스토랑을 상상해 보시죠. 네, 초고급 파인다이닝 식당이요? 네, 문 밖에는 지금 한 그릇에 100만 원짜리 최고급 코스 요리를 먹겠다는 VIP 손님들, 즉 AI 기업들이 막 줄을 서 있습니다. 예약이 꽉 찼어요. 아, 그런데 굳이 주방 한쪽 구석에서 일반 손님용 10,000원짜리 단품 볶음밥을 만들면서 그 귀중한 주방 공간과 요리사의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있을까요? 초고급 식당이 일반 손님 안 받고 VIP 예약만 받겠다고 선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10,000원짜리 볶음밥이 바로 일반 PC용 메모리라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일반 소비자용 범용 시장은 가격 변동성도 너무 심하고 남는 이윤도 상대적으로 적어요. 마이크론은 그런 저수익 사업의 가지를 과감하게 쳐내고 그렇게 확보된 생산 라인이란 인력을 전부 이윤이 엄청나게 남는 고성능 서버용 칩에 몰빵하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아주 명확히 던진 겁니다. 와, 돈 안 되는 잔챙이 손님은 쳐내고 VIP만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상위 제조사들이 똘똘 뭉쳐서 이윤이 남는 제품만 제한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하면 살아남은 공급자들의 시장 지배력은 훨씬 더 강력해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남은 기업들은 자기들끼리 피 터지게 경쟁할 필요 없이 제한된 자원을 통제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 만들어진 셈이죠. 네, 여기까지 들으면 반도체 제조사들은 지금 그야말로 지상 최대의 파티를 벌이고 있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제가 여러 분석가들의 최신 공급망 데이터를 교차로 살펴보면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갔던 부분이 바로 이거거든요. 아니, 방금 AI가 메모리를 다 쓸어담고 있고 심지어 마이크론 같은 거대 기업마저 일반 PC용 메모리 생산을 포기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그럼 상식적으로 시중의 PC용 메모리는 씨가 마를 테니까 물건이 귀해져서 PC용 범용 제품 가격도 막 엄청나게 폭등을 해야 앞뒤가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11개월 동안 오르던 PC용 D램 가격 상승세가 2020년 3월 들어서 갑자기 딱 멈추고 보합세로 주저앉은 겁니까? 이 지점이 현재 시장의 모순을 풀어내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이를 큰 그림으로 연결해 보자면 생산 물량이 줄었는데도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못한다는 건 물건을 찾는 사람, 즉 수요 자체가 공급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고 급속하게 쪼그라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 수요가 아예 증발하고 있다고요? 네, 이 기이한 현상을 이해하시려면 시장의 가격이 계약가와 현물가라는 두 가지 전혀 다른 트랙으로 움직인다는 메커니즘을 보셔야 합니다. 계약가와 현물가요? 이게 구조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길래 시장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동강이 나고 있다는 건가요? 아주 단순화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계약가는 델이나 HP, 애플 같은 거대 IT 제조사들이 반도체 공장과 분기 단위 혹은 연 단위로 맺는 대규모 도매 가격입니다. 네네. 이건 앞서 말씀드린 그 강력한 공급자 우위 시장 덕분에 여전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물가, 즉 스팟 가격은 오늘 당장 아시아의 전자상가나 소규모 부품 시장에서 현금으로 거래되는 그날그날의 소매 가격이에요. 아, 그 용산 전자상가 같은 곳에서 거래되는 가격이요? 그렇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리스크 신호가 뭐냐면 거대 기업 간의 장기 계약가는 여전히 빳빳하게 서서 오르고 있는데 당장 길거리에서 거래되는 이 현물가는 이미 뚜렷한 내림세로 꺾여버렸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아, 그래서 중국 선전의 화창베이 시장 사례가 바로 이 현물가 폭락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군요. 현지 소스를 보니까 이 세계 최대의 전자부품 시장에서 최신형 DDR5 메모리 가격이 단 일주일 만에 무려 30%나 폭락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네, 엄청난 폭락이죠.
아니 일주일에 30%면 주식 시작으로 치면 거의 뭐 하한가 패닉셀링 아닙니까? 도대체 길거리 시장 상인들이 왜 갑자기 부품을 그렇게 헐값에 내다 던지고 있는 겁니까? 길거리 상인들이 팔고 있는 그 부품들의 출처를 역추적해보면 답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그 물건들은 대부분 PC라 스마트폰을 만드는 IT 완제품 제조사들이 반도체 공장에서 대량으로 사온 부품들 중에서 차마 공장에 투입하지 못하고 창고에 남은 잉여 재고들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제조사들이 부품을 사왔으면 그걸로 노트북을 조립해서 팔아야 정상이지. 왜 조립도 안 한 부품 자체를 암시장 같은 현물 시장에 내다 팔고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 부품으로 만든 완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안 팔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비용 저항이라는 아주 무서운 메커니즘이거든요. 비용 저항이요? 네, 지난 1년 넘게 반도체 계약 가격이 너무 폭등하다 보니까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만드는 제조사들의 원가 부담이 정말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부품값이 뛰면 당연히 새 노트북 가격도 올려서 팔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같은 글로벌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들이 300만 원, 400만 원씩 하는 새 노트북을 순순히 사줄까요? 아, 절대 안 사죠. 당장 저부터도 아유 그냥 지금 쓰는 노트북 배터리나 교체해서 2년 더 쓰자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바로 그겁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아버리니까 제조사들은 공장 가동을 멈추고 창고에 쌓인 노트북 완제품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생산 라인이 멈추니까 비싸게 사던 메모리 부품은 고스란히 악성 재고로 남게 되고요. 아하, 완제품이 안 팔리니까 부품만 덩그러니 남았군요. 네. 그래서 제조사들은 묶여있는 현금을 어떻게든 회수하려고 이 부품들을 화창베이 같은 현물 시장에 브로커를 통해서 헐값으로 막 밀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리마다 싼 매물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니까 현물 가격이 일주일 만에 30%씩 폭락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와, 머릿속에 공급망의 흐름이 확 그려집니다. 결국 현물가 폭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소비자들의 지갑이었네요.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는 거대한 거부 반응이요.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화창베이 같은 현물 시장의 규모는 삼성이나 SK가 마이크로소프트랑 맺는 수십조 원대 장기 계약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잖아요. 이 작은 길거리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주일짜리 폭락 현상을 우리가 굳이 심각한 경고등으로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현물 시장이 향후 장기 계약가의 방향을 미리 알려주는 이른바 탄광 속의 카나리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오늘 현물 시장에 잉여 재고가 넘쳐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글쎄요. 제조사들 재고가 많다. 네. PC 제조사들이 다음 분기가 되었을 때 반도체 제조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협상 카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우리 완제품 안 팔려서 길거리에 남는 부품 널린 거 보이시죠? 다음번 장기 계약 때는 부품 구매 물량 절반으로 줄이고 가격도 대폭 깎아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요. 아, 가격 조정 압력이 들어오는군요. 맞습니다. 즉 당장의 현물가 하락은 불과 몇 달 뒤에 다가올 거대한 계약 가격의 하락을 불러오는 아주 강력한 선행 지표가 되는 겁니다. 와, AI 때문에 막 하늘을 뚫고 올라갈 것 같던 그 화려한 호황의 파티장 바닥 밑에서 거대한 수요 붕괴의 싱크홀이 파이고 있었던 거네요. 게다가 분석 재료들을 좀 훑어보니까 이 롤러코스터를 더 심하게 흔드는 건 구조적인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네, 다른 요인들도 있죠. 굉장히 시선을 끄는 시장의 루머가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오픈 AI가 한국 반도체 업체들에 넣었던 대규모 메모리 주문을 갑자기 취소했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시점에서 저희가 자료를 다루는 방식을 확실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네요. 네, 중요하죠. 저희는 이 보고서에 등장한 오픈 AI 주문 취소 루머가 사실이라거나 공매도 세력의 장난이라거나 어느 한쪽 편을 들거나 주장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정보의 내용 그 자체를 객관적으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네네, 저희는 판단을 내릴 수 없죠. 하지만 흥미로운 건 이런 출처불명의 소문이 분석 보고서에 중대한 불확실성 리스크 요인으로 딱 등재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거든요. 아니 루머 하나에 왜 이렇게 시장이 민감하게 덜컹거리는 걸까요? 그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어떤 진위 여부보다 더 중요한 건 시장의 진폭입니다. 평상시 아주 견고한 호황장이라면 사실 이런 찌라시 수준의 루머 하나에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요동치거나 전체 시장이 덜컹거리지 않거든요. 끄덕없겠죠, 평소라면. 네, 하지만 지금은 오픈 AI 주문 취소라는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막 패닉에 빠질 정도로 현재 이 AI 반도체 호황이 극도로 예민하고 얇은 얼음판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겉으로는 파티를 즐기고 있지만 속으로는 엄청나게 불안해하면서 조금만 삐끗해도 막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대만 업체들의 설비 증설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아주 복잡한 공급망 이슈까지
자료에 객관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불안한데 생산 일정까지 차질을 빚고 있으니까 불확실성이 완전 극에 달한 거네요. 네, 이런 모든 변동성 요인들이 결합되면서 위아래로 심하게 요동치는 장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다 늘어놓고 보니까 한 가지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떠오릅니다. 한쪽에서는 HBM이나 DDR5 같은 고성능 칩이 없어서 못 파는 기업을 토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비용 저항에 부딪혀서 범용 부품이 길거리에 헐값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죠. 이 극단적인 차별화 장세 속에서 주식이나 선물 옵션을 거래하는 투자자들 혹은 이 거대한 산업 흐름을 읽어야 하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스탠스를 잡아야 하는 걸까요? 현재 지표들이 시상하는 실질적인 전략은 양면적입니다. 지금 시장은 단순히 반도체 섹터 전체가 오를 거다, 혹은 내릴 거다, 이런 1차원적인 접근으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종목마다 다르다는 거군요. 네, 철저한 양극화 장세이기 때문에 관련 지수나 종목의 변동성 자체가 엄청나게 극대화되어 있죠. 이는 선물옵션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활발한 단기 트레이딩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 기회일 수도 있네요. 네, 다만 결론적인 시사점을 말씀드리자면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공급 부족 논리가 지배적이니까 AI 관련 고부가가치 부품의 구조적인 성장은 길게 가져가시되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 수요 저항에 따른 현물가 하락 리스크는 반드시 포트폴리오 내에서 해지하는 양방향 전략이 필수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양방향 해지 전략이요? 아니 근데 결국 이 극심한 변동성은 근본적으로 칩 공급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돈을 막 쓸어 담고 있는 상위 제조사들이 그 돈으로 당장 공장을 몇 개 더 지어서 칩을 시장에 확 풀어버리면 가격도 안정되고 이런 양극화 혼란도 잠잠해지지 않을까요? 언제쯤이 답답한 물량 부족이 해소되는 겁니까? 안타깝게도 반도체 공장은 예상이 막 넘쳐난다고 하루아침에 뚝딱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아닙니다. 아주 미세 공정에 필요한 천문학적인 가격의 노광 장비도 수급해야 하고 방진 시설을 갖춘 라인도 세워야 하고 또 실제 불량률을 잡는 수율 안정화 작업까지 거치려면 아무리 서둘러도 최소 수년의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아, 꽤 오래 걸리겠네요. 네. 업계 전문가들의 전망 데이터를 공유해드리자면 현재 계획된 신규 공장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어서 진짜 진정한 가격 안정화를 가져올 유의미한 물량을 쏟아내는 시점은 빨라야 2027년 하반기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와, 2027년 하반기요? 아직도 엄청난 시간이 남았네요. 그렇다면 물리적인 새 공장이 돌아가기 전까지는 이 시장의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대전제는 결국 구조적인 공급 부족일 수밖에 없겠군요. 그것이 이 혼란스러운 시장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야, 듣다 보니까 이 상황이 약간 일기예보 같네요. 장기적으로는 기후가 변해서 앞으로 2027년까지 비가 안 오는 극심한 가뭄,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 확실해서 물값이 계속 오를 텐데 말이죠. 네, 그렇죠. 당장 내일 오후에 우리 동네 수요 위축이나 시장 루머 같은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져서 물건 가격이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으니까 우산, 즉 해지 전략을 반드시 챙긴 채로 가뭄에 대비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시정의 메커니즘은 아주 직관적으로 잘 정리해 주셨네요.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어떤 지표를 나침반으로 삼을 것인가? 지금 쏟아지는 루머나 현물가 변동 뉴스가 내일 당장 그칠 소나기인지 아니면 2027년 공장 가동 전까지 시장을 지배할 구조적인 변화인지 이 단기적인 소음과 장기적 흐름을 구분해내는 비판적인 사고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자, 얽히고 설킨 복잡한 퍼즐이 드디어 명확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2026년 상반기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분석한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시장을 지배하는 두 가지 작동 원리를 성공적으로 해체해 보았습니다. 네, 아주 깊게 파헤쳐봤죠. 하나는 AI가 이끄는 거대한 기회, 즉 계약가 상승과 HBM 호황이라는 렌즈였고요. 다른 하나는 한계에 다다른 IT 소비재 시장의 경고음, 바로 현물가 하락과 수요 위축이라는 렌즈였습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은 결코 분리된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의 거대한 반도체 공급망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입체적으로 조망하는 게 중요하죠. 제공된 분석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화려한 지표 이면에 숨겨진 단기적 수요 위축의 경고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객관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아는 것은 결국 여러분이 내년에 사게 될 다음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의 가격표가 왜 그렇게 책정되었는지, 그리고 AI 혁명이 나아갈 속도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통찰이었으니까요. 네, 주식은 우리의 현실 세계와 연결되었을 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논의된 제품 군별 양극화와 비용 저항이라는 소스를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려 합니다. 오늘 자료에서 확인했듯 반도체 제조사들은 이제 이윤이 적은 일반 소비자용 시장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크루셜 철주처럼요. 최고급 메모리들은 전부 기업들의 거대한 AI 서버로만 빨려 들어가고 있죠. 반면 우리가 쓰는 일반 IT 기기 시장은 가격 저항에 부딪혀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진짜 혁신적인 기술은 우리 손안의 스마트폰이 아니라 우리가 닿을 수 없는 데이터 센터 안에서만 일어나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리는 건 아닐까요? 아주 묵직한 여운을 남기는 질문이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은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도 흥미로운 자료들을 가장 예리하게 해체해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